피가 입안에 가득 차서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미소, 우리 아들, 이제야 제대로 된 남자가 됐네 라고 말하던 그 비웃음 가득한 미소. 그리고 아빠의 차가운 목소리. 2천만 원, 그 빚은 평생 갚아야 해. 40%는 기본이야. 나는 죽었다. 자살로 위장된 그 죽음. 직장에서의 압박과 집안의 굴레가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눈을 뜨자 모든 게 되감겼다. 5년 전 대학 졸업 직후의 그날. 서류를 들고 부모님 앞에 서 있는 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환생, 현실이 아니었다. 아니, 이건 기회였다. 복수의 시작.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그 차가움은 뼈를 애는 듯했다. 나는 다시 25살, 막 대학을 졸업한 몸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에 스치듯 지나가는 기억들. 5년 후에 나는 대기업에 입사해 밤낮 없이 일하며 부모님께 매달 40%의 월급을 송금했다. 그 돈은 학비 상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실상은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비였다. 엄마는 명품 가방을 사 모았고 아빠는 골프 회원권을 갱신하며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아들 덕분에 잘 산다니까.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무너졌다. 과로로 쓰러진 척 약을 과다 복용해 끝낸 그 밤,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고 부모님은 상조보험금까지 챙겼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다. 가족 상환 계약서. 부모님께서 대학 학비 2천만 원을 대준 대가로 내 평생 월급의 40%를 양도하는 내용. 그때의 나는 어리석게도 서명했다. 부모님을 위해 라고 믿으며. 이제 나는 안다. 그건 속임수였다. 그 돈은 대출이 아니었다. 아빠의 사업 실패로 쪼들리던 시절 엄마가 몰래 모아둔 돈이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왜 평생? 머릿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 그리고 복수심. 이번엔 내가 뒤집는다. 민준아, 서명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리빙룸의 소파에 앉아 차를 홀짝이던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2천만 원이 쉬운 돈이냐? 내가 성공하면 더 잘 갚아야지. 그 눈빛, 계산기 돌리는 상인의 눈.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조항 하나하나가 독처럼 느껴졌다. 상환기간, 사망시까지. 양도 비율, 월급 총액의 40%, 보너스 포함. 위반 시 법적 소송 및 재산 압류. 이건 계약이 아니라 노예 계약이었다. 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전 생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부모님, 이 계약. 조금 수정해도 될까요? 엄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수정. 무슨 소리야? 아빠가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왜, 싫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더 공평하게요. 제가 성공할 테니 부모님도 제 조건을 들어주세요. 그들은 서로를 봤다. 약간의 당황, 하지만 여전한 자신감. 어차피 서명할 녀석이라는 생각이 역력했다. 말해봐. 아빠가 말했다. 나는 서류를 뒤집어 펜으로 한 줄을 그었다. 학비 2천만 원은 감사하지만 그 대가로 40%는 너무 과해요. 대신 제가 부모님의 연금이나 사업 수익의 40%를 받는 건 어때요? 제가 성공하면 부모님도 제게 의지하게 될 테니까.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다. 미쳤어. 내가 무슨 돈이야. 하지만 나는 웃었다. 5년 후 제가 삼성전자 임원이 되면요. 아니, 그보다 더 의제가 스타트업을 키워 억만장자가 되면? 그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에 아빠의 표정이 굳었다. 이 녀석, 왜 갑자기? 나는 그날 서명을 미뤘다. 생각 좀 해보세요.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이전 생의 지식 주식 시장의 붐, 비트코인 폭등, K-스타트업의 황금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2020년대 초, 코로나 후의 반등. 테슬라 주식, NFT 열풍. 나는 은행에 가서 모든 저축을 빼냈다. 5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시작이었다. 첫 투자, 비트코인 1BTC. 가격은 1천만 원대. 5년 후 1억 원이 될 터였다. 다음 날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어제 말은 장난이었지? 엄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심이에요. 계약을 뒤집어요. 제가 부모님의 후원자가 될게요. 대신 부모님은 제 성공에 따라 40%를 제게 드려야 해요. 아빠가 버럭 소리쳤다. 터무니없어. 너 같은 게 무슨 성공? 나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하세요? 제가 실패하면 원래 계약대로 할게요. 하지만 제가 이기면 부모님은 제 노예가 되어 그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엄마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서류를 새로 작성했다. 역상환 계약서. 조항은 똑같았지만 주체가 바뀌었다. 부모의 수익 40%를 자녀에게 양도. 기간, 자녀의 사망 시까지. 그들은 웃었다. 좋아, 서명하지. 내가 망하면 웃기지의 펜이 서류에 닿는 순간 내 심장이 뛰었다. 이게 시작이야. 그날 밤 나는 첫 이메일을 보냈다. 카카오 벤처스에. AI 기반 교육 앱 아이디어 비전생에서 내가 개발했지만 회사에 뺏긴 그 프로젝트. 이번엔 내 거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나는 첫 투자금을 받았다. 1억 원 앱이 베타 출시되자 사용자 수가 폭발했다. 부모님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자 표정이 변했다. 민준아,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엄마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계약대로예요. 이제 부모님 차례죠. 아빠의 사업은 여전했다. 작은 무역회사, 매출 5억. 그 40%는 2억. 나는 그 돈을 받아 앱 개발에 쏟았다. 이 돈으로 더 키울게요. 하지만 긴장감이 시작됐다. 아빠가 몰래 변호사를 찾았다. 그 계약 무효화할 수 있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유효해요. 자발적 서명. 아빠의 분노가 폭발했다. 집안이 전쟁터가 됐다. 내가 우리를 속였어. 하지만 나는 차분했다. 속인 건 누구예요? 학비라고 한 그 2천만 원, 사실 아빠 사업비 갚은 거잖아요. 그 말에 엄마가 창백해졌다. 어떻게 아는 거지?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전 생에서 알았던 그 진실. 전마의 불륜, 아빠의 도박. 그 2천만 원은 엄마의 사랑의 증표로 받은 돈이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은행 기록, 이메일.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요. 앱이 성공하자 언론이 달라붙었다. 25세 천재 기업가, AI 교육혁명. JTBC 뉴스에서 나를 인터뷰했다. 스튜디오 불빛 아래 나는 미소 지었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카메라 밖에서 엄마가 이를 갈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새끼가. 우리 돈으로 내 성공을 자랑해.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다. 이걸 찢자. 민준아, 너도 알잖아. 가족이잖아. 그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였다. 이전 생에 그는 이렇게 애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시신 앞에서 이제 빚이 사라졌네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 그 가족이 나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40%라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엄마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학비, 용돈, 모든 게 우리 희생이야. 희생. 웃음이 나왔다. 엄마,
그 2천만 원 출처가 뭐예요? 박 사장님한테 받은 거, 맞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전 생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여보, 이 돈으로 민준 학비 내자. 박 씨가 준 거니까 아빠의 눈이 커졌다. 이게. 충격이 방 안을 채웠다.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오해야. 그건 그냥 대출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불륜의 대가. 박 사장, 아빠의 사업 파트너. 그 돈으로 가족이 유지됐지만 나한테는 독이 됐다. 이제 계약대로 하세요. 다음 달 수익 40% 제 계좌로 아빠가 주먹을 쥐었다. 내가 이럴 거면 가족 끝장이야. 이미 끝났어요. 5년 전부터.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밤 공기가 서늘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홍대 쪽 스타트업 허브로 갔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투자자 미팅 준비됐어요. 30명 팀, 모두 20대. 그들은 나를 신처럼 봤다. 이전 생에서 나는 이런 기회를 놓쳤다. 회사에서 착취당하며 부모님께 돈 바치다 지쳤다. 이제는 다르다. 좋아, 내일 5억 투자 유치하자. 회의실에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AI 튜터, 맞춤형 학습. 한국 교육의 아픔 사교육 지옥 글 해결할 앱.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가 있었다. 계약 무효 소송 아빠가 정말로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거 나는 웃었다. 바보같이 법정에서 이길 수 없었다. 서명은 자발적, 증인도 있다. 게다가 내 성공이 증거. 이 싸움, 부모님이 지실 거예요. 다음 날 소송 통보가 왔다. 법원 출석. 강남법원, 차가운 복도. 아빠와 엄마가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 계약은 공공의 도덕에 위배돼요. 가족 간 착취예요.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왜 이런 계약을?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판사님, 제 부모님은 제 학비 2천만 원을 대준 대가로 평생 40%를 요구했어요. 저는 그걸 뒤집었을 뿐입니다. 법정의 웅성거림. 기자가 플래시를 터뜨렸다. 충격. 자녀가 부모 상환 계약, 뉴스가 퍼졌다. SNS에서 논쟁이 붙었다. 부모님한테 40%? 미쳤어. OBS 자식 착취하는 부모가 문제지.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은 사랑이어야 해요. 돈이 아니에요. 소송은 내승. 판사가 계약 유효 판결. 아빠가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민준아. 제발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이게 복수예요. 여러분이 제게 한 대로 집을 나왔다. 새로운 아파트, 강남. 이제 내 돈으로 산 곳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 정말 이게 맞아? 이전 생의 죽음이 떠올랐다. 그 고통. 아니, 이건 정의야. 앱이 히트쳤다. 사용자 100만 명, 매출 50억. 투자자 줄 섰다. 카카오, 네이버. 나는 CEO가 됐다. 사무실은 여의도. 팀은 100명. 대표님, 부모님 소송 기사 봤어요. 괜찮아요. 직원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그게 제 동기예요. 밤늦게 엄마의 전화. 민준아,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 와. 나는 망설였다. 갔다. 병실에서 아빠가 누워 있었다. 뇌졸중 초기. 미안해. 민준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 엄마가 울었다. 나는 말했다. 여러분이 먼저 했어요. 제 삶을 훔쳤어요. 아빠가 속삭였다. 그 돈 진짜 불륜 아니야? 사업 자금이었어. 박 사장, 채권자였어. 거짓말.
나는 알았다. DNA 테스트 결과 이전 생에서 한 거 박 사장의 피가 흐르는 형제 티스트가 시작됐다. 아빠, 솔직히 하세요. 제 동생, 누구예요? 침묵. 엄마가 무너졌다. 미안해. 내가 태어나기 전 실수였어. 그 비밀. 나는 충격받았지만 복수심이 더 타올랐다. 이제 끝이에요. 계약대로 돈 보내세요. 병원 문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더 세게 다음 투자 100억. 애블 글로벌로. 하지만 마음속 긴장. 부모님의 반격이 올 터였다. 성공의 물결이 밀려왔다. 앱 DDOAI가 애플 앱스토어 1위. 매출 200억. 나는 포브스 30 언더 30에 선정됐다. 인터뷰마다 가족의 배신에서 나온 동기라고 말했다. 세상이 나를 영웅으로 봤다. 착취 부모에 맞선 자식과 하지만 집안, 아니 이제 내 아파트 밖에서 부모님은 무너지고 있었다. 아빠의 사업은 파산 직전. 매출이 반토막 났다. 40% 상환으로 현금이 빠져나갔다. 엄마는 명품을 팔아야 했다. 민준아, 제발 봐줘.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지시했다. 계약 집행 철저히 법정 후유증. 기사들이 쏟아졌다. 천재 CEO의 가족 전쟁. 아빠가 인터뷰했다. 우리 아들은 악마야? 가족을 파괴해 여론이 갈렸다. 일부는 부모님 불쌍해라고 했고 나는 냉혈한 소리를 들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민준악마.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이전 생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부모님 통장에 200만 원 송금. 그 돈으로 사는 게 고문이었다. 팀 미팅에서 나는 말했다. 다음 목표, 미국 진출. 직원들이 박수 쳤다. 하지만 밤에 혼자 한강다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이 복수가 끝날까? 갑자기 전화. 박 사장. 김민준 씨. 오래 기다렸소. 그의 목소리, 기름기 섞인. 아빠 사업 파트너시죠? 뭐 용건이요? 그 계약, 재미있소. 하지만 당신 어머니. 아직 내 빚이 남았소. 위협. 2천만 원, 이자 붙여 5천만. 갚으시오. 나는 웃었다. 엄마 문제지, 왜 나한테? 당신이 그걸 알잖소. 가족이니까. 나는 끊었다. 하지만 불안이 스멀스멀. 박 사장의 비밀. 이전 생에서 그는 엄마와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 동생의 존재. DNA 결과는 내 손에 있었다. 병원에서 몰래 한 것 양성. 나는 돋바였다. 그 사실이 복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너희 모두 갚아줄게. 다음 날 기자회견. EDOAII 글로벌 론칭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 이야기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말했다. 제 부모님은 제 삶을 착취했어요. 하지만 더 깊은 비밀이 있어요. 제 어머니의 불륜, 그로 인한 가족의 진실,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엄마의 전화가 폭주. 민준아. 그만해. 죽을 거야. 나는 차단했다. 아빠의 사업은 완전 파산. 채권자들이 들이닥쳤다. 박 사장이 먼저였다. 돈 내놔. 아빠가 울며 찾아왔다. 내 사무실. 민준아, 도와줘. 박 사장이 나는 문을 열었다. 왜요? 그 돈, 엄마가 번 거잖아요. 아빠가 무릎 꿇었다. 알았어.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제발, 가족이야, 가족. 그 단어가 메스처럼 꽂혔다. 가족이라면 왜 나를 버렸어요? 5년 후, 내 장례식에서 보험금 챙기며 웃던 그 얼굴, 아빠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환생의 비밀.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나가세요. 돈은 계좌로 그는 비틀거리며 나갔다. 그날 밤 엄마가 왔다. 화장 지운 얼굴, 늙어 보였다. 민준아, 내 동생. 있어. 미안해.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사진 한 장, 5살짜리 남자아이. 박 사장 아들. 내 이복 동생이야. 나는 사진을 찢었다. 그 애가 왜 내 인생을 망쳤어요? 그 돈 때문에. 울음이 터졌다.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내 눈엔 눈물이 없었다. 용서. 여러분이 내 죽음을 용서받았나요? 그녀가 무너졌다. 나는 경호원을 불렀다. 돌아가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 자유, 하지만 공허. 성공의 정점에서 나는 외로웠다. 미국 진출. 실리콘밸리. 투자 500억. 팀이 미국으로 날아갔다. 나는 혼자 서울에 남았다. 왜? 부모님을 지켜보기 위해. 아빠의 파산 경매. 집이 팔렸다. 그 아파트, 내 어린 시절. 경매장에서 나는 입찰했다. 10억 내 돈으로 샀다. 이 집, 이제 내 거예요. 그들은 거리로 나왔다. 모텔 생활. 뉴스가 됐다. CEO, 부모님 집 경매 논쟁 더 커졌다. 너무 잔인해 BS 자업자득. 박 사장의 반격. 그는 언론에 엄마의 과거를 흘렸다. 불륜 스캔들, 엄마가 자살 시도.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이렇게 해? 여러분이 가르쳤어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법. 그녀가 속삭였다. 동생. 데려와. 내가 오빠잖아. 우티스트. 동생. 그 아이는 죄가 없었다. 나는 망설였다. 복수의 끝은 어디야? 동생을 만났다. 박 사장의 집에 5살, 순진한 누누 오빠, 엄마의 피가 흐르는 얼굴. 나는 안아들었다. 그래, 오빠야. 그 순간 복수심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빠의 전화. 민준아, 박 사장이 동생을 데려가려 해. 돈 때문에 분노가 되살아났다. 내가 막을게. 삼천투. 동생을 데려왔다. 내 아파트로. 이름은 민호. 오빠, 엄마는, 그는 물었다. 곧 올 거야. 거짓말. 엄마는 병원, 아빠는 모텔. 나는 보모를 고용했다. 민호야, 여기서 살아. 그는 웃었다. 순수함이 나를 괴롭혔다. 왜 이 아이까지? 복수의 희생양이 될 순 없었다. 하지만 박 사장의 위협이 계속됐다. 동생 돌려줘. 아니면 내 비밀 폭로할게. 무슨 비밀? 내 죽음. 자살 아니었어. 우리가 유도했지. 충격. 이전생, 내 죽음 직전. 아빠의 말, 이 새끼, 돈 안 보내면 죽여버려. 과장된 위협이었지만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증거 있어요. 기억해. 내 일기. 우리가 훔쳐서 경찰에 나는 떠올렸다. 일기에 쓴 절망. 그걸로 자살로 위장. 너희. 살인자야. 박 사장이 웃었다. 가족 사업이야. 나는 대응했다. 형사 고용. 증거 수집. 통화 녹음, 이메일. 이걸로 끝내요. 동시에 회사, EDOAI 미국 1위. 매출 1000억. 나는 억만장자. 하지만 마음은 무거워. 민호가 오빠, 놀아줘 하며 달라붙을 때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복수인가, 파괴인가? 부모님을 불렀다. 호텔 미팅룸. 아빠, 엄마, 박 사장까지. 모두 모였네요. 테이블에 증거 파일. 이게 여러분의 죄예요. 불륜, 착취, 살인 유도 아빠가 떨었다. 민준아,
그만. 아니요. 이제 제 차례. 나는 제안했다. 박 사장, 당신 돈 5천만. 하지만 조건. 엄마와의 관계 끊고 동생 양육권 포기요. 그는 웃었다. 돈만 주면. 거래 성사. 하지만 트위스트. 박 사장이 돈 챙기고 사라지려 하자 경찰이 들이닥쳤다. 김민준 씨 제보로 사기 혐의 내 함정. 그는 체포됐다. 이 새끼, 세상이 또 충격. CEO, 적추적. 나는 영웅이 됐다. 하지만 부모님 눈빛. 너 우리를 팔았어. 구원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민호를 데리고 병원. 엄마에게. 동생 돌봐요. 하지만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녀가 울었다. 민준아, 사랑해. 늦었어요. 아빠는 재활원. 사업 대신 상담소 일. 민준아, 미안해. 나는 고개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회사 파티. 샴페인. 투자자들. 대단해. 김군우.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밤. 민호와 산책. 한강. 오빠, 가족이 뭐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는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 복수가 무뎌졌다. 이제 끝낼까? 갑자기 익명의 편지. 내 환생. 우리도 알아. 은우가? 부모님. 불가능. 이전 생기억은 나만의 것. 긴장.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사천투. 의심이 커졌다. 사무실 CCTV 확인. 낯선 그림자. 보안팀. 조사해. 결과. 아빠의 옛 직원. 부장님, 복수하려 해요. 아빠가? 아니, 그는 포기했다. 더 깊이 파자. 박 사장의 동료. 내 성공. 그들의 돈을. 그들은 나를 노렸다. 납치 시도. 밤길. 차가 추격. 빌어먹을. 경호원이 막았다. 총격. 뉴스 대박. CEO 피습. 경찰 수사. 김씨, 정 많아요. 나는 웃었다. 가족부터 시작이죠. 그날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아빠가 말했다. 민준아, 우리가 환생 믿어. 내가 바뀐 거 알아. 어떻게? 내 눈빛. 죽기 전과 달라. 기전생. 내 죽음 목격. 우리가 약 줬어. 자살 유도. 고백. 미안해. 돈 때문에. 분노 폭발. 살인자. 나는 소리쳤다. 엄마가 무릎 꿇었다. 용서 안 돼? 아니요. 하지만 민호 위해 살려둘게. 트위스트. 그들은 나처럼 환생 비밀을 알았다. 아니, 직감. 내가 돌아온 것 같아. 미신 같은. 하지만 무서웠다. 내 비밀 지켜야 해. 피습 후 보안 강화. 민호를 해외로. 오빠, 왜? 위험해. 그는 울었다. 엄마에게 맡겼다. 이 애 지켜요. 그게 속죄의. 그녀가 고개 끄덕였다. 아빠는 감옥. 아니, 증거 부족. 하지만 나는 법망을 쳤다. 세금 조사, 사업 기록. 모두 잡을게. 회사, 최고조. 이디오야야의 유니콘. 시가총액 1조. IPO 준비.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프롬 빈네엘 투 비련즈. 세상이 박수. 하지만 내 안. 공허. 민호의 사진 보며 울었다. 복수로 뭐 얻었어? 결정의 순간. 멈춰야 해. 박 사장 재판. 증언대. 이 남자, 내 가족 파괴했어요. 유죄. 10년 승리. 하지만 기쁨 없음. 부모님 찾아갔다. 재활원. 이제 끝내요. 계약 취소. 아빠의 눈물. 왜?
민호 때문에. 가족이니까 이 포옹. 처음으로. 따뜻함. 민호의 DNA 다시. 아빠 피. 진짜. 엄마의 거짓. 민준아, 내가 진짜 아빠 아들 아니야. 엄마 고백. 박 사장 아이가 너야? 아빠는. 몰랐어. 왜 충격. 내 삶. 모두 거짓. 복수의 뿔이 흔들렸다.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박 사장의 아들. 엄마의 불륜, 처음부터. 아빠는 알았지만 키웠다. 왜 나한테 착취했어? 내가. 닮아서 미웠어. 증오의 연쇄. 나는 병원으로. DNA 재확인. 양성. 이게 절망. 복수. 누구에게. 밤새 울었다. 회사 이사회. 휴가 혼자 제주로. 바다 보며 생각. 환생의 의미. 용서, 전화. 민호. 오빠, 빨리 와. 위 돌아왔다. 집 습격. 적들. 총격전. 아빠가 막았다. 민준아, 도망쳐. 총알. 피 아빠, 그는 쓰러졌다. 병원. 미안. 진짜 아들로 키웠어. 아빠 죽음. 장례식. 엄마 울음. 민호 안음. 나는 말했다. 이제 가족이야. 복수 끝. 회사 되돌아. IPO 성공. 부부. 하지만 돈 아닌 민호의 미소. 5년 후 미디어야야이 글로벌 1위. 나는 이사장. 엄마와 민호와 산다. 오빠, 사랑의 환생은 용서였다. 부모님 용서. 새 시작. 하지만 가슴속 작은 상처. 평생 40%. 이제 사랑 100%. 웃음. 서울의 봄. 따뜻했다.